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땀 매몰법 중에서 바깥쪽 끝라인을 고정하는 쌍꺼풀의 일부만 찝는 그런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땀 매몰을 뭐 안쪽에도 할 수 있고 뭐 가운데도 할 수 있고 바깥쪽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곳, 수요가 가장 많은 이제 부위는 바깥쪽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술이 좀 쌍꺼풀이 낮게 돼서 좀 처져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 됐었는데 풀려서 풀리면 낮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다시 고정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풀리면 쌍꺼풀이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좀 짧게 끝나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끝에가 이제 희미해지니까 쌍꺼풀이 뻗어 보이지 않고 짧게 끝나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 바깥쪽에 이 한땀 매몰법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바깥쪽의 쌍꺼풀 변화 또는 수정, 보수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약간 바깥쪽 라인이 뻗어 보일수록 또는 높아 보일수록 좀 젊어 보이는, 또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쌍꺼풀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뒤쪽 라인이 떨어지게 되면 좀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될 수 있어서, 좀 풀리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지게 디자인된 경우라면 그걸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한땀 매몰법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바깥쪽만 한땀 매몰법을 해드린 분들의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한땀 매몰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회복이 빠르다는 점인데, 마취 주사를 이제 수술하는 부위만 놓게 되고 찝는 것도 실제로 바깥쪽만 찝게 되니까 붓기가 바깥쪽에만 약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꺼풀 전체 절반을 한다 한들 붓기는 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적다. 그래서 제가 뭐 잘하면 효과 없이도 주말만 끼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한땀 매몰이다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이제 실제 수술 직후 사진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또 뭐 실을 빼거나 꼬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구멍만 뚫어서 실을 집어넣고 거기서 매듭을 짓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실은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매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빼러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진은 수술 당일 사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수술 당일에 어느 정도 붓게 되는지, 이미 이제 수술할 때 마취제를 넣고 찝게 되면 붓기가 유발이 돼서 생기거든요. 붓기가 그 이후에 뭐 2, 3일 정도 뒤에 좀 더 생기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수술 직후 모습을 보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걸리겠구나, 어느 정도 붓기가 생겼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수술 직후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바깥쪽 한땀 매몰법으로 수술을 해드린 분들, 한쪽일 수도 있고 두 땀일 수도 있고 세 땀일 수도 있고 양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양쪽 끝에 두 땀씩 해드린 분인데, 쌍꺼풀이 뒤쪽이 조금 이렇게 처져 보인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이렇게 반달 형태로 라운드하게 가다가 맨 끝에가 이렇게 직선으로 처지죠. 약간 느슨해지다 보니까 쌍꺼풀이 풀리면서 직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뒷부분만 두 땀만 하기로 했죠. 가운데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땀씩 해서 다시 약간 원형 형태, 라운드한 형태로 바꿔드렸고, 부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이 보이지만 이거는 약간 내려오면서 반달 형태의 쌍꺼풀이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수술 당일 사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리려면 이게 중간부터 올려줘야 되거든요. 끝에만 갑자기 올리게 되면 라인이 연결이 안 되고 너무 뒤만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올라가려면 중간부터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셋땀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셋땀 하신 분들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만 라인이 좀 얇다, 왼쪽보다 살짝 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전체 수술 없이 이제 중간부터만 올려서 셋땀을 해주면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한땀 매몰법을, 그리고 너무 또 드라마틱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이 정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얇은 이 정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 수술이거든요. 라인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일부만 바꾸는데 일부러 확 바꿔드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케이스죠. 그래서 오른쪽만 셋땀해서 라인이 좀 높아졌고 붓기가 생겨서 왼쪽보다 지금은 약간 더 높죠. 그래야 이제 맞는 거죠. 국소 마취제에 의한 붓기가 빠지면서 좀 떨어지면서 이제 왼쪽과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음 분도 오른쪽 끝에 쌍꺼풀이 이렇게 풀리면서 약간 풀리면 얇아 보인댔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가 됐죠. 처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보다 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원래 높이로 고정을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풀리면서 생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끝쪽을 셋땀 고정해서 라인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죠. 왼쪽보다는 살짝 높고요, 지금은. 다음 분들부터는 양쪽 끝에 셋땀씩 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한땀 매몰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뒤쪽 라인을 올리고 싶다, 풀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디자인이 얇게 돼서 그걸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꺼풀 또는 눈의 중간 부위부터 올려줘야 연결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세 땀씩 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라인 두께가 거의 균일하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더 높아야 젊어 보이기 때문에 바깥쪽만 올려서 이렇게 해드렸고, 하고 나니까 이제 쌍꺼풀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약간 점점 커지는 형태의 쌍꺼풀,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렸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풀린 분이네요. 쌍꺼풀이 풀렸네요. 그래서 풀렸는데 이제 회사 다니시라 일하시느라 이제 전체 수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만, 이분 보시면 안쪽도 사실 풀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바깥쪽만 할 수밖에 없다, 안쪽 수술을 할 수가 없다, 회복이 빨라야 된다라고 하시면 전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합의하에, 동의하에 바깥쪽만 찝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깥쪽만 세 땀을 찝었는데 안쪽도 정리가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깥쪽이 꽉 찝히면서 그 어떤 힘이 안쪽까지 좀 전달이 되면서 안쪽 라인도 한 줄로 좀 정리가 됐죠. 물론 다시 느슨해질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급하게 휴가 없이 이렇게 바깥쪽만 고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분의 경우는 약간 중년분 같으신데 뒤가 이렇게 떨어져서 싫다, 처져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쌍꺼풀을 들춰봤더니 조금 올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 뒤가 그렇게 높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뒤쪽만 올려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의 쌍꺼풀을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디자인도 좀 낮으면서 좀 느슨해진 분 같아요. 그래서 뒤가 이렇게 좀 처지면서 조금 우울해 보이는 인상이 좀 있죠. 그래서 젊은 분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만 세 땀을 찝어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좀 커지게, 라인이 올라가게 좀 생기 있어 보이는 쌍꺼풀로 바꿔드린 분이었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뒤쪽 세 땀씩 라인을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중간부터 세 땀씩 해가지고 뒤쪽 라인을 좀 올려드렸더니 훨씬 좀 눈이 생기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죠. 좀 더 시원해 보이죠. 뭔가 수술 당일 사진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분은 이제 제가 말한 그 쌍꺼풀이 끊겨 보인다, 풀리게 되면 짧게 끝나 보인다 라고 말씀드린 분인데, 끝에가 그러니까 풀린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 이렇게 짧게 끝나면 이상하죠, 뭔가. 그래서 눈보다는 쌍꺼풀이 좀 더 길게 뻗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찝어가지고 세 땀씩 찝어서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도 쭉 뻗는 그런 느낌의 쌍꺼풀로 바꿔드린 분이고, 양쪽 세 땀씩 끝에 해드렸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디자인 자체가 조금 뒤가 떨어지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뒤에, 맨 뒤에 오른쪽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살이 쳐져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쌍꺼풀이 느슨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이 좀 풀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갈래가 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다시 잘 고정을 해가지고 한 줄로 깔끔하게 해드렸고, 훨씬 쌍꺼풀이 높아졌고 뻗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수술이 잘 된 케이스가 되겠죠. 이 수술이 만능은 아니에요. 이 수술 직후니까 당연히 잘 고정돼 있고, 그리고 약간 부어 있어서 더 높아 보이는 경향도 있는 건 사실인데,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전체 매몰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줄여서 그거의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만 수술을 한 건데,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이게 뭐 영구적으로 간다, 뭐 오래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전체 매몰법보다 더 유지기간은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자기 쌍꺼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당장 휴가를 낼 수 없는 분들, 일주일 정도 내외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임시 방편이 됐든 뭐 오래 유지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는 수술이니까 적은 붓기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B상형외과 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